asset impairment 하는 거고요. 자, 오리지널 코스트가 90만이고 accumulated depreciation to date가 10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BS에 예를 들어서 우리 PP라고 적을 때 historical cost가 있고 그 다음에 carrying value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historical cost가 100이고요. carrying value가 혹은 book value라고 하죠. book value가 20이에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오래 사용한 느낌 드시죠? 오래 사용한 느낌 들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공시를 할 때 그냥 딱 요렇게 공시라는 경우와 원래 PP는요 100이었는데 지금까지 80만큼을 감가상각했어요. 이렇게 공시해가지고 20 나타내는 경우. 둘 중에 뭐가 더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는 거냐면 바로 이 경우죠. 그래서 이걸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하게 되면은 몇 년을 사용했는지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공시하게 되면은 이만큼 감가상각이 많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방식을 많이 한다. 얘가 뭐예요? 얘가 accumulated depreciation, 앞에 배웠던 상각 금액을 모아놓은 겁니다. 누적적으로 모아놓은 거. 이렇게 carrying value를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야지 좀 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그젬플에도 오리지널 코스트가 90만 달러고 accumulated depreciation to date가 10만 달러라면 사실은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BS에 지금 현재 PP가 90만 그 다음에 accumulated depreciation이 10만 이런 식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가 당황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금액은 저기에 있는 자산 금액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채를 쓸 수 없잖아요. 이 마이너스 만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만을 여기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부채를 쓸 수 없으니까 부채 쓰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쓰면서 정보 이용자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각 별로 안 됐어요. 지금 이 친구는. 그럼 80만 달러짜리입니다. 그러면 북밸류가 지금 80만. 자, 이제 임페어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USGAP 해볼 텐데요. 이제는 뭐 IFRS부터 한번 해볼까요? IFRS를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구해야 됩니까? Recoverable Amount 먼저 구해야겠죠? Recoverable Amount는 MAX, Net Realizable Value, NRV랑 그 다음에 여기는 Value in Use, 요거 두 개 중에 큰 거. 자, NRV 찾아볼까요? NRV가 거기 Fair Value 79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lling Cost가 3만이 있으니까 NRV는 얼마예요? NRV는 76만 있죠. 그러면 79만에서 3만 뺐으니까 여기는 76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Value in Use, Value는 78만 5천. 그러면은 78만 5천을 Recoverable Amount로 쓰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는 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회계에서는 FRA에서는 아마 그냥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78만 5천을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Recoverable Amount가 지금 78만 5천이니까 임페어먼트 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얼마만큼? 15,000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IFRS에서는 임페어먼트 로스를요. 임페어먼트 로스를 얼마 인식하게 되면 15,000만큼만 인식을 하면 될 겁니다. 이게 IFRS. 그 다음에 USGAP 볼게요. 자, USGAP은 우리 뭐랑 일단은 undiscounted cash flow 있죠.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undiscounted cash flow가 보니까
US 갭 언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를 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79만 5천이라고 거기 세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79만 5천. 그럼 임페어먼트 하죠. 그러면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럼 임페어먼트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뭐랑 비교해요? 페어 밸류. 페어 밸류를 찾아야겠죠? 페어 밸류가 거기에 얼마냐면 거기 79만이 있습니다. 79만. 그러면은 페어 밸류는 79만이니까 임페어먼트 로스 얼마? 임페어먼트 로스를 10,000원만큼만 추가적으로 인식하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10,000원만 로스로 인식하면 되고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회계 처리는 뭘 가지고 해볼까요? US 갭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임페어먼트 로스 15,000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여기에 어카운트 accumulated depreciation은요, 이거는 depreciation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까지 하면은 요게 80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로 낮춰야 되냐면 78만 5천을 낮춰야겠죠. 그럼 78만 5천을 낮출 때 요거를 낮출까? 이거 히스토리컬 코스트를 변경하기 좀 그래요. 이거는 얼마 주고 샀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하자니 accumulated depreciation, 요거는 감가상각에 대한 누계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새로운 계정 과목 accumulated impairment라는 새로운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잘 몰랐는데 우리 교재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 처리 방식을 좀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얼마? 15,000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78만 5천 되겠죠? 북밸류가 캐링 밸류가 지금 북밸류는 80만인데 이제 새로운 북밸류가 78만 5천이 되는 겁니다. 임페어먼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북밸류가 78만 5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리테인드 어닝도 감소를 할 겁니다. 그거는 생략하고 우리가 공시되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시 받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 intangible assets with indefinite lives라고 있죠. 그 앞에 intangible asset, IA, intangible asset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intangible asset 할 때 또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long-lived assets held for sale이라고 있죠. 이 held for sale은 이거는 이제 조금 까다로운 내용인데 뭐부터 설명드려야 되나? 요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따 설명드리고 LOS 26J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LOS 26J. 얘는 이제 뭐냐면 PPE는요. 내용 연수가 길다 보니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각을 하고 그 상각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까지 이제 가는데 이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인벤토리에서 처분 회계 처리는 굳이 안 배웠어요. 그냥 판매라고 했죠. 그냥 판매죠. 인벤토리 판매할 때 COGS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PP는 사용의 목적이죠. 판매 목적은 아니죠. PP는 이거 기계장치 사가지고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목적 하에서 쭉 사용을 하다가 여기까지 쭉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사용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처분을 하는 건데 이 처분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세일, 판매를 하면서 이 남은 거 있죠? 이 남은 기계장치 판매하면서 처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익스체인지, 교환 딴 거랑 교환하는 거예요. 딴 거랑 교환하면서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처분이죠. 그냥 폐기 손실. 이거는 누구한테 남한테 판매한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럼 버릴 때 어떤 식으로 각각의 회계 처리를 하는지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세일. 북밸류가 80이었는데 셀링 프라이스가
셀링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회계 처리 BS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편의상 이런 식으로 accumulate depreciation 생략하고 그냥 순액으로 적을게요. 그럼 80이 없어지죠? 80이 이렇게 없어지고요. 현금은 얼마 들어와요? 현금은 60만 들어오죠? 현금은 60만 들어옵니다. 현금 60 들어오니까 나 잘했어요? 못했어요? 80짜리 60에 팔았으니까 못했죠? 그러면은 로스 나오고 그 로스가 retained earning을 감소시키겠죠. 20만 원. 그럼 맞죠? 여기 마이너스 80, 여기 플러스 6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0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아다리가 딱 맞을 거예요. 아다리? 아다리라는 용어 뭐지? 왁구? 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는 좋은 게 없어요. 균형? 균형 조금은 이게 너무 좀 그렇죠.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 같아서. 어쨌든 밸런스가 맞다. 밸런스가 딱 맞다. BS. 그러면 이 retained earning은 IS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 한번 볼게요. IS에서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disposal on disposal on loss죠. 내가 판매한 것 때문에 20만큼 로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이제 PP가 없어지죠. 아예 없어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xchange. exchange는 새로운 기계장치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올드 머신을 넘기고 뉴 기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드 PP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뉴 PP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드 없어지고 새로운 거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살짝은 복잡한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서 우리 교재에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올드 PP 일단 없어지고 새로운 PP가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bandon. 처분, 폐기 손실이에요. 자, 폐기 손실. 80짜리를 그냥 다 폐기 손실 할게요. 그러면 PP 80이 없어지고 이게 다 retained earning 80 감소하는 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로스 잡으면 돼요.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세일이 좀 많이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어벤더는 이러한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 그럼 PP가 일단 없어지는 최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겨났다가 디프리시에이션을 막 하다가 그 다음 밸류에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1년의 흐름을 쭉 본 겁니다. 그게 LOS 26J예요. 자, LOS 26J Explain Derecognition. Recognition이 인식하는 거니까 Derecognition은 제거겠죠. 제거. 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sold, exchanged, abandoned 이렇게 있죠? 그 밑에 보시면 sold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냥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if a long-lived asset is abandoned 됐을 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남아있는 장부금이 다 없으면 로스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옆에 이런 회계 처리만 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죠. 자, exchange는요, 결국 바꾸는 건데, 요거는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 if a long-lived asset is exchanged for another asset, 그때 gain하고 loss가 인식될 수 있더라. 왜? 내가 준 old PP랑 내가 받은 new PP에 대한 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일한 가치면은 뭐 이게 게인하고 로스가 발생 안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받은 게 좀 더 좋아. 그러면 게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게 구려. 그럼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인과 로스를 인식할 때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뭐랑 비교하냐고 되어 있냐면 캐링 밸류, 올드 에셋에 대한 캐링 밸류랑 그 올드 에셋에 대한 페어 밸류를 비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뉴 PP를 받았는데 올드 에셋에 대한 캐링 밸류랑 올드 에셋의 페어 밸류를 비교해가지고 게인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링 밸류가 20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게 시장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거에는 마켓 밸류가. 그럼 마켓 밸류가 시장 가치가 30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돈을 주고 그 자산을 살 때 내가 준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시켰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가는 50짜리인데 내가 30을 주고 샀어. 그러면 30이 인벤토리, 30이 PP로 잡히죠. 그렇죠? 최초에 발생할 때. 요 마켓 밸류 30은 올드와 관련된 마켓 밸류입니다. 근데 뉴 PP에 대한 마켓 밸류는 얼마인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얼마 준 거예요? 나? 이 30을 준 겁니다. 그쵸? 30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올드 PP 20 없애고 그 다음에 뉴 PP를 얼마로 잡으면 돼요? 30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뉴 PP의 마켓 밸류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거에 대한 요 마켓 밸류. 돈은 이 자체가 마켓 밸류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기계장치는 북밸류랑 마켓 밸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장치의 북밸류랑 이 기계장치의 마켓 밸류는 다를 수 있죠. 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북밸류가 곧 마켓 밸류예요. 캐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얘는요, 내가 준 거는 뭐예요? 올드 마켓 밸류니까. 그러니까 내가 30을 준 거다. 돈으로 보면은 30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UPP에 대한 그 레코니션 금액 프라이스가 바로 3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가운데 그 괄호가 있는데요. 괄호 일단 읽어볼게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지우셔도 돼요. 화이트 있나요? 지우셔도 돼요. 가운데 그 가로치고 볼게요. 만약에 all the fair value of the new asset, new asset의 fair value로도 쓸 수 있다. fair value가 more evident, 클리어하다면, fair value가 진짜 이게 있다면 그냥 요거를 써도 무방하다. 올드에 대한 마켓 밸류가 일단은 원칙인데 요게 클리어하다면 요걸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회계 처리가 더 복잡한 게 뭐냐면 실제로는 현금도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 올드 PP에 대한 속성과 뉴 PP에 대한 속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올드 PP는 반도체 만드는 기계장치였는데 내가 받은 거는 반도체 말고 다른 철광 철판을 만드는 기계장치다. 그러면 아예 속성이 다르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계사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다. 자질구레한 거 볼 필요 없다. 우리는 굵직굵직한 거 보면 된다. 중요성 관점에서 항상 굵직굵직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뭘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PP는요, for use, 사용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 그러면 사용 목적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PP는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 자, 그런데 이 PP를요, 판매 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 목적으로 잘 사용했는데 이 기계장치를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판매해 버려야지 라고 판매 목적으로 바꾸는 순간 이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or investment. 투자 목적. 어떤 기업이 부동산을 하나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돈 벌려고 요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사용 목적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고유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액티비티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목적? 그냥 투기 목적, 돈 벌려는 목적. 마치 주식 사거나 채권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반도체 만드는 그 회사인데 주식 사거나 채권 사거나 아니면 땅 투기하거나 이런 거예요. 거기서 땅 투기. 그 땅 투기와 관련된 게 바로 for investment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배웠으니까 for use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 되고요. 자, for sale과 for invest가 있는데 for sale이 뭐냐면 196페이지에 있는 LOS 26제 위에 있는 long-lived assets held for sale이 있습니다. held for sale. 내가 판매하려고, 매각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럼 매각 예정 자산이거든요.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볼게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held for use를 held for sale로 바꿀 때 held for sale로 바꾸고 나서 그 asset이 impairment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테스트. impairment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at this point no longer depreciated or amortized. 왜? 사용 안 하니까. 사용 안 하면 감가상각 안 하는 겁니다. 사용을 해야지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우리 목적은 for use입니다. for use. for use 때문에 감가상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impairment 할 때 그러면은 for sale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impairment 테스트를 꼭 하라고 했죠? 그럼 for sale일 때 impairment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이건 간단합니다. 북밸류랑 뭘 비교하냐면 NRV랑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impairment 테스트 지웠나요? 어쨌든 그거랑 좀 다르죠? 그냥 for sale일 때는 네, NRV 왜? for sale이잖아요. 판매할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할 거니까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팔면 얼마지로 impairment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로스 부분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다가 판매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요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거든요. 회사가 되게 어렵다. 그래도 사실 로스가 많이 발생할 거고요. 개인은 거의 발생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계장치를 산 다음에 나중에 팔 때는요. 거의 뭐 로스라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다가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회계에서 기업에 대한 가정을 계속 기업 가정 고잉 컨선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고잉 컨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동안 내가 이 기계장치를 사용했다는 것은 중간에 내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이 기업을 청산할 거다. 그러면 청산 목적으로서의 그러면 재무제표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잉 컨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청산 목적이다. 그러면 당장 NRV부터 다 판단합니다. 모든 자산의 NRV를 다 판단해요. 그래서 NRV를 다 바꿉니다. 거기 있는 자산을 NRV를 다 바꿔요. 근데 그 NRV를 바꾸는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회계 법인마다 다르고 증권회사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청산 가치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다 지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면 돼요. 청산가치 기준을.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보통은 매각가치를 산정할 때 만약에 시장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거의 그 북밸류의 20% 수준, 많게는 적게는 또 10% 수준까지 이게 확 감액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계장치에 대한 매각 금액을 다 일일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NRV라는 개념은 항상 뭔가 매각 가치, 청산 가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실무 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for long-lived asset held for sale.
나 판매할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reverse, recover 있죠. recover, write up 시키는 거. US갭 원래 인정 안 하죠. 근데 요때는 인정한다. 아, 요때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어. US갭은 여기서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리미트는 있죠. 리미트는 항상 오리지널 코스트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코스트 말고 거기 있는 북밸류 그 어물타이즈드 코스트 감액하기 전에 감액하기 전에. 그래서 임페어먼트 로스를 한 30 정도 발생을 했다. 근데 40만큼 가치가 늘었다. 그러면 40만큼을 개인으로 잡는 게 아니라 30만 개인으로 잡는 거예요. 항상 그 로스된 부분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원칙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거 for investment. 자, 이 for investment는 LOS가 따로 있습니다. LOS 26N 202페이지. 요거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for investment는 LOS 26N에 있고요. US갭은 이 for investment를 굳이 구분하지는 않는데 IFRS에서는 investment property라는 하나의 그 계정 과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investment로 하고 싶다. 그러면 for investment다. 나 토지 이거 투기할 거야. 그러면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코스트, 그 다음에 페어 밸류.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코스트, 페어 밸류.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코스트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네, 해왔던 거니까 요거는 for use랑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for use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fair value는요. 자, 이 fair value가 이제 나왔어요. 100이 120 되거나 80 될 때 120 인정 잘 안 했잖아요. 그쵸? 만약 근데 투기 목적이다. 투기 목적이 땅을 샀는데 10억짜리 땅을 샀는데 그게 20억이 됐어요. 그럼 20억으로 평가해야겠죠. 20억으로 팔 건데 투기 목적인데 사용할 목적이면은 내가 20억이 된다고 치더라도 내가 어쨌든 팔지 않을 거니까 계속 그 감가상각만 하는데 근데 이게 20억이 돼. 팔 목적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2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20도 인정을 해야겠죠. 그게 페어 밸류 메소드입니다. 페어 밸류 메소드.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IFRS gives firms the choice. 고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랑? 코스트 모델이랑 페어 밸류 모델. 인베스트 프로퍼티를 밸류잉 할 때 그러니까 목적을 잘 보세요. for investment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코스트 모델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fair value 모델은 거기에 보시면 but the fair value model is different from the revaluation model we described earlier. revaluation 모델과 다르대요. we described earlier. 얘는 언급했겠죠. 근데 제가 언급 안 했죠. 그래서 revaluation 모델은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revaluation 모델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못 배우고 다음에 이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리밸류에이션 모델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만 일단은 체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와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investment property for investment다. 이거는 꼭 디스클로즈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20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Firms are required to disclose which valuation model they use for investment property. 꼭 디스클로즈를 해야 된다.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규어 26.3이 있거든요. 피규어 26.3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쭉 뭐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설명 안 드리고 리밸류에이션 메소드를 한번 한 다음에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와 관련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전반적인 PPE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렸어요. 리밸류에이션 모델 빼고 리밸류에이션 모델은 되게 중요한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가지 목적. 그래서 요게 원칙이고 요게 예외사항들이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있나요? 우리?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케이.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어지니까 PPE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